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먼저 투자 유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토르드라이브가 690만 달러, 한화로 약 84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토르드라이브의 누적 투자 금액은 940만 달러, 한화 약 114억 원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토르드라이브는 이번 투자를 통해 4에서 5단계 완전 자율주행 솔루션의 성능 고도화와 근시일 내에 실제 서비스 접목이 가능한 실질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토르드라이브는 완전 자율주행 종합 솔루션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모빌리티 테크 스타트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도시들과 대한민국 서울 도심을 포함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테스트를 통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 완성도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토르드라이브의 완전 자율주행 종합 솔루션 토르 AI 드라이버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와 저가형 GPS,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인식과 측이, 주행 판단, 경로 생성 및 제어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데요. 토르드라이브는 다양한 실증 서비스를 통해 검증된 완전 자율주행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글로벌 티어 및 물류 유통 등 다양한 자율주행 수요처들로부터 관심을 얻고 있다는데요. 올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2터미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개인 운송 수단을 개발하여 투입, 실제 운영할 예정이며 미국 시장에서 유럽의 글로벌 티어1 기업과 공동으로 새로운 개념의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여 시범 서비스 및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프리시리즈 A 투자가 토르드라이브가 목표로 하는 실질적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발굴하여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제품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자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헬스케어 전문기업 하이메디가 6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의료관광 스타트업 업계 단일 투자 라운드 최대 규모로 누적 투자액은 80억 원으로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하이메디는 지난 11년 중동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숙박, 교통, 관광 등의 의료관광 컨시어지 서비스를 선보인 스타트업입니다. 2018년 10월 2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후 오프라인 서비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산업의 온라인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약 4,000명의 중동 환자와 보호자가 하이메디의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하이메디는 인바운드 의료관광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간 22조 원 규모의 중동 시장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번 투자금은 의료관광 플랫폼 론칭과 고도화에 집중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중동 의료관광 시장 선점 및 입지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특히 이번 투자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인 화이트스타 캐피탈이 한국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이트스타 캐피탈은 북미, 서유럽, 동남아시아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술 투자 펀드 운용사입니다. 즉 하이메디의 기술과 서비스가 가진 글로벌 역량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의료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K메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글로벌 서비스로 도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기 SNS 스타트업 윌림이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윌림은 일기 SNS 세줄일기를 개발한 스타트업입니다. 세줄일기는 글 3줄과 사진 한 장으로 쓰는 익명 기반의 소셜 일기 앱인데요. 2017년 선보인 이후 3월 기준으로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고 월 20만 명이 사용 중입니다. 세줄일기는 공개나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고 공개된 일기는 공유하여 구독, 공감 등의 표현을 하면서 감성을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익명의 힘을 빌려 아픔이나 고민, 솔직한 감정을 담은 감성 콘텐츠 비율이 60%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윌림은 지난 2월 세줄일기를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인쇄 서비스 베타 버전도 선보였습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책을 제작할 수 있어 2주 만에 1,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몰렸다는 설명인데요. 같이 쓰는 일기의 기능도 제공해 커플 일기, 육아 일기의 수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윌림은 매달 일기책 인쇄 서비스 또한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요즘 수많은 SNS가 시장에 존재하지만 나만의 고민,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을 타인 눈치를 보지 않고 쉽고 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SNS는 세줄일기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현대인이 더 외롭게 고립되고 가직적이 되어가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세줄일기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투자에 축하드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서비스를 진출시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비즈니스 플랫폼 솔라커넥트의 자회사인 솔라에쿼티가 30억 원의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솔라에쿼티는 태양광 투자 전문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투자자와 협업하여 육상형, 수상형, 지붕형 등 다양한 구조의 태양광 사업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투자로 솔라 이커티를 포함한 솔라 커넥트 그룹은 솔라 커넥트 109억 원, 솔라 이커티의 87억 원의 투자 유치를 포함해 총 누적 투자 유치 금액 196억 원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시리즈 B 투자 이후 6개월 만의 성과라고 합니다. 네, 이번 투자건은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거둔 성과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국내 신재생 에너지의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투자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스타트업 캐치테이블이 35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캐치테이블의 투자 유치 누적 금액은 80억 원을 돌파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NHN 출신의 멤버 3인이 모여서 18년 1월 창업한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스타트업 캐치테이블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20년 4월 기준 가맹점 수 1,40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는 정식당, 권숙수, 밍글스 등 국내 최정상 파인다이닝부터 TJ 제일제당, SG 다인힐, 바이킹스 워프 등이 있는데요. 캐치테이블은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용 실시간 레스토랑 예약 앱 캐치테이블을 정식 서비스한다는 계획입니다. 캐치테이블은 원하는 날짜, 시간, 인원을 입력하면 해당 조건에 예약 가능한 레스토랑이 검색되면 실시간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외식업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던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거두어낸 정말 의미 있는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캐치테이블이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서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2월에 재택근무를 시작할 때 각종 화상회의 서비스를 알아보고 시도해보면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과연 요즘 업계의 화상회의 사용 트렌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는 바로 미국의 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줌은 최근 몇 주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등에서 가장 많이 내려받은 어플리케이션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번에 100명이 동시에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줌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문을 닫은 사무실과 교실 등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파티장, 데이트 장소 등 사교 공간을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줌이 제공하는 화상회의 서비스는 최대 40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사용하려면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학교 온라인 수업 현장, 일반 사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에서도 줌을 이용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일부 시도 교육감과 화상회의를 할 때 줌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유 부총리는 온라인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줌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화상회의 시장에서 국내 서비스 업체들 또한 두각을 드러내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NHN이 서비스하고 있는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인 토스트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줌이 화상회의에 무게를 둔 서비스라면 토스트는 팀 단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공유, 메신저, 이메일, 공유 캘린더, 클라우드 드라이브, 온라인 문서 편집 및 공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격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해외 대표 서비스 줌과는 조금 다른 포지션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네요. NHN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조금 더 국내 고객들이 사용하기에 편안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을 취득해 공공기관 내 서비스로 도입할 수 있고 모바일 및 PC 앱으로 콜센터 상담을 자택에서 진행하는 토스트 모바일 컨택 등이 대표적인 차별화 기능인데요. 원래 유료 서비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3개월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토스트 모바일 컨택은 4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토스트 외에도 저희도 사용을 고려했었던 또 다른 국내 화상회의 서비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16년간 원격회의 전문 서비스 한길만 파온 서비스 알서포트인데요. 알서포트는 화상회의 서비스인 리모트 미팅과 원격 제안 서비스 리모트 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화상회의를 나누며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다루는 조건에 적합한 것인데요. 일단 리모트 미팅은 최대 30명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대화 기록을 인공지능 받아쓰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트 뷰를 활용해 원격으로 다른 PC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힙니다. 윈도우와 리눅스, 맥 OS,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애플 아이폰 모두 원격 제어 서비스를 지원해 확장성이 높고 리모트 뷰 웹 뷰어를 설치해 별도 설치 없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회사 내 컴퓨터와 자택 컴퓨터를 연결해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고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 접속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상회의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일반화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네, 위에서 소개했던 줌의 경우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이슈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달 4월 초 줌이 암호화 키를 중국의 서버를 경유해 보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적이거나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화상회의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
사건이었는데요. 또한 화상회의를 해킹하여 무단으로 회의에 침입하여 방해를 하거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줌 사용 금지를 권고했으며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도 정부가 줌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업과 정부에서 화상회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녹화되는 정보들이 다른 국가나 기업으로 유출된다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상회의 참여 핀 코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대기반 기능을 사용하여 참여 인원을 체크하며 불필요한 채팅, 파일 공유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의 보안 대책들이 권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화상회의가 보편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앞으로 어떤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또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널리 인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원래 새로운 기술이 일반화되면 그에 따른 편의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찾아오고 그것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연적이긴 한데요. 이 너무 보안만 강조하다 보면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고 퍼포먼스만 강조하다 보면 보안이 문제가 되고 그 안에서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 지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네요. 코로나가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업무 문화 앞으로 어떻게 자리 잡아갈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패스트 캠퍼스가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무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1.5억 원 상당의 기업 전용 직무 교육 구독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패스트 캠퍼스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인 패스트 캠퍼스 포 비즈니스는 데이터 사이언스,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래밍, 파이낸스,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분야 등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최고의 현업 전문 강사진의 인사이트와 함께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월 정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패스트 캠퍼스는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중 SNS 마케팅 전략 및 채널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기업, 웹앱 개발 관련 IT 교육이 필요한 기업, 신제품 런칭을 앞두고 고객 중심 상품 기획 개발이 필요한 기업, 스타트업 관련 법률 특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기업 총 10곳을 선정해 온라인 강의 구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패스트 캠퍼스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해서 18일 동안 패스트 캠퍼스 홈페이지 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니까 실무 역량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KT와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ICT 분야 창업자의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스마트 엑스랩 6기에 참여할 창업자를 5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스마트 엑스랩은 2017년부터 KT가 후원하고 인천센터가 주관하는 ICT 분야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 6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 중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장평가를 통해 선정된 창업자에게 2천만 원 이내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성과 공유회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창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데요. 또한 프로그램에 선정된 팀은 인천센터 보육기업으로 등록되며 창업 공간 입주 자격이 부여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인천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모집 대상은 051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이고 모집 업종은 KT와 협업이 가능한 ICT 분야라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5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고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